소니와 도요타를 통해서 본 세계화 전략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동훈 교수와 함께 세계 각국의 기업과 경영 전략의 사례를 분석해 봄으로써 세계화된 경영 기법과 차별화된 문화 전략 등을 연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소니 하면 여러분들 아마 소니 전자제품을 하나 이상씩은 아마 다 갖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10여 년 전만 해도 소니 제품 하면 누구나 다 선호하는 그런 제품이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삼성에 비해서 월등하게 소니가 앞서 나갔다가 요즘은 이제 미주를 비롯한 그 유럽 지역에서는 소니보다는 삼성 제품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소니는 이제 일본이 자랑하는 전자 명품인데요. 자동차의 도요타와 더불어서 일본 기업의 자존심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일본의 자존심이라고 하던 그 소니가 경영 부진을 원인으로 해서 미국인 회장 겸 CEO를 영입한다는 뉴스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본식 경영 방식에서 미국식 경영 방식으로 바뀌는 문제도 있겠고, 또 소니가 세계화 전략에서 실패하고 그 미국적인 마인드를 구원투수로서 그 법인 사장 하워드 스트링어를 영입한다. 여러 가지 그런 연구들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는데, 소니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탄생해서 세계 인류로 성장한 꿈과 희망의 기업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동 창업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천재 기술자였던 그 이부카 마사루와 명경영자 모리다 아키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이 이루어낸 그 성공 스토리는 이미 그 경영학계의 그 신화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니는 전문 경영 체제의 그 이상적인 모델로 유지가 되어 왔는데, 지금까지 CEO를 맡았던 그 이데이 회장은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사회이사 등의 그 미국식 기업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앞장서왔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본을 대표하는 소니그룹에서 CEO를 이사회에서 강판시키고 미국 사람을 미국 경영자를 CEO로 등재시켰다라고 하는데 그 이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소니는 세계 시장에서 소니의 기반인 디지털 전자 부분에서 상당히 실패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니 하면 무엇보다도 꿈과 희망을 주는 그 히트 상품을 들 수 있는데요. 마침내 소니가 경영의 위기를 맞이하게 돼서 오늘의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계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상품이 가치가 떨어지고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실적은 떨어지고 주가가 바로 곤두박질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니의 경우도 극약 처방의 일환으로서 경영진이 교체가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소니의 회장이었던 이데이 회장은 일본의 간판 경영자로서 많이 알려졌는데요. 국제통인 그 이데이 회장은 미국 GM 자동차와 그 네슬레의 사회이사로도 활동을 했고, 일본 IT 전략회의의 의장을 맡는 등 활발한 그의 면모를 최근에 보여왔습니다. 다보스 포럼 등 국제회의에 단골로 참석하기도 하고 명문으로 된 수필집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소니의 그 영업 실적이 부진해지자 불명예 퇴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번에 새로 소니의 그 CEO로 오게 된 그 미국인은 일본어도 모르고 근무도 일본이 아닌 미국에서 한다고 합니다. 이런 최악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소니의 사정이 절박해졌다라는 것이죠. 소니와 또 대조되는 그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이 도요타인데, 도요타는 요즘 유행하는 미국형 시스템에 관심이 없고 일본 문화에 맞는 일본풍의 경영 방식을 고수하면서 사회이사 제도도 없습니다. 종신고용제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 도요타의 모습인데요. 심지어는 오너 시스템마저 버리지 않고 다음 CEO는 창업자의 4대째인 도요타 가문에서 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요타의 그 히로시 회장은 유행을 타지 않고 실질을 강조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도요타의 본업인 자동차 제조 산업, 자동차 제조에 가장 역점을 두고 시대를 앞서가는 자동차 만들기에 전력을 투구하는 것이 도요타 히로시 회장의 철학이었습니다. 소니가 그동안의 영화라든가 콘텐츠, 소프트 부분에 신경을 쓰느라고 좋은 물건 만들기에 소홀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도요타의 그 실질 경영은 최근 들어서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이미 렉서스라든가 이런 명차들이 잇따라 포드를 제치면서 세계 랭킹 2위에 올라섰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제 몇 년 안에 GM을 제치고 세계 수위에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이 새로운 전략으로 이 도요타에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소니와 도요타에 대해서 분석을 같이 해봤는데요. 유행과 시스템에 신경을 썼던 소니, 이에 반해서 일본풍을 고집하면서 본업에 전력 투구했던 도요타, 이 두 개의 기업이 명암이 엇갈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 지배 구조와 전문 경영자 시스템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아도 경영 전략과 CEO가 잘못되면 기업은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소니가 외국인을 CEO로 앉혔다라는 것은 일종의 충격요법입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닛산 자동차에 칼로스 곤이라고 하는 그 이방인을 대담하게 구조개혁의 그 선봉에 내세움으로써 닛산 자동차가 회생된 경험이 있었는데요. 소니의 경우에도 외국인을 통해서 소니를 그 위기에서 탈출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작용한 것이죠. 무척 자존심이 상하는 소니, 또 일본 기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이 그 소니에서 잘못된 일이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모양새를 중시하고 본업을 소홀히 하면 곧 위기가 닥친다라고 하는 그 지혜를 얻게 됩니다.